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과 썸을 타게 될 인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해 다음 시기, 과정, 인물, 조언까지 촘촘하게 살펴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다음 인연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썸에 대한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초록분들의 썸은 오늘 카드를 뽑으신 시점의 마음 상태, 이것을 확 바꿔줄 것 같아요. 또 이제까지 알던 사람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사람과의 장면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썸을 좀 가르쳐준다. 아, 썸이란 이런 건가 보다 라는 거 새로 알려준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이제까지 연애는 해보셨을지라도 썸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실 수 있고요. 혹은 썸다운 썸까지 가보지 않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있을 썸은 정말 오묘하게 밀당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썸에 대한 노래가 귓가에 울리게 만들 만큼 아주 재밌는 몇몇 장면들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썸을 정말 진지한 연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썸에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진심을 잘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는 계기,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계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카드를 뽑으신 지금 상태의 여러분의 에너지를 읽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뽑으신 3장의 카드를 보시면 다 칼이 들어와 있어요. 칼은 원래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결단, 또 주체적인 의식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초록분들은 현재 썸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칼 3번 카드를 보시면 심장에 칼이 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자존심 상처를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초록분들의 진심에 칼이 이미 꽂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자리 잡은 흉터를 말해줘요. 예전 연인이나 과거의 짝사랑, 여기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애를 가로막아야 한다. 또 상처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보이고요. 지금도 칼이 3개나 꽂혔는데 여기서 하나 더 꽂히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죠. 다음에 뽑으신 칼 9번 카드를 보시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부분, 나는 사랑하면 이제 이런 상처는 안 주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데 막상 현실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사랑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외롭기도 해.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날도 있을 수 있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보게 되면 저 사랑도 끝이 있지 않을까? 행복한 순간은 어차피 정말 짧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 때가 좋은가 보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칼 1번 카드로 여러분의 심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썸을 앞두고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칼이 3개였다가 9개로 늘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방향이었다가 훅 털어내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의 썸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내 주변에서 서서히 들어온다기보다는 우주 저 멀리에서 뚝 떨어지는 썸이 있고 이 썸의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지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손 뒤에 신의 빛이 들어와 있거든요. 칼을 잡아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잡는 것, 그래야 썸이 시작되는 것, 좀 이런 의미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흐름을 읽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심리에서도 이 썸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떤 제안을 받는다라는 흐름이 가장 크게 보였는데요. 이 아래 맥락을 보여주는 카드들에서 보시면 컵의 여왕,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소개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 좀 동등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나이나 직급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준다면 두 분이 사실은 서로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편안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소개해주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 썸, 이 사람의 인상이나 어떤 스펙이나 조건,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이 100%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상대방이 소개해주는 사람이 은둔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컵 4번 카드에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컵이 오고 있는데 천사가 가져다 주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 너 한번 만나볼래? 이 사람 참 괜찮은데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만남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아는 사람이랑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다리를 걸치는 공통사항이 있거든요. 건너 누군가를 알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로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인사를 나누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장면 가능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은 처음에 이 사람 보고 좀 심드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 이상형도 아니고 굳이 100% 마음에 드는 상대는 아니다. 그런데 인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름 잘 알고 있거든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번에 들어오는 썸, 이 상대방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은 다르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중간 사람이 보는 상대방은 좀 똑똑하고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들어오는 썸은 뭔가 첫인상이나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좀 포스가 있어요. 이 마지막 컵 4번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천사가 전해주는 새로운 컵, 이건 이전의 컵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이 그 처음에는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첫 장면이나 첫인상이나 이건 여러분의 선입견이 있고 사실 이분의 잠재력은 그 선입견을 뛰어넘는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카드들 보시면 마법사랑 칼의 기사랑 황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능력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말이나 뭔가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고 약간 감정이 표정에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세 카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 마법사 카드도 보시면 메신저로 표현되는 헤르메스 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반드시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죠. 자기가 편지를 잘못 배달하면 이 편지가 반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한번 일을 하면 좀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또 실행력도 강해요. 기본적으로 마법사는 능력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는 꽤 잘할 수 있어요. 또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칼의 기사를 보시면 메두사의 목을 베고 있는 이 페르세우스로 나오는데요. 이 칼의 기사는 이 카드의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지략이 뛰어나고 또 용감하고 의지가 충만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표정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또 심지어 뒤에는 제우스로 나와 있는 황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혹은 권위적인 첫인상 가졌을 수 있어요. 나이와 지위와 관계없이 이분은 약간 주도적인 인상이 있고 좀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 외모 이상형에 맞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가 세 보인다. 그리고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별로 여러분의 의지가 생기지 않는 인상이에요. 또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상대방이 답을 좀 늦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분은 워낙 좀 달콤한 말 같은 건 잘 안 하는 사람, 좀 무뚝뚝하고요. 좀 자기 일에 빠져 산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하지만 근데 계속 두 분이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이 얘기를 나눌 만한 사건이 있고 공감대가 생기고 어쨌든 이야기거리가 계속 있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이분은 답을 아예 안 하면 여러분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메신저로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막상 만나서는 얘기를 또 수더분하게 한다든지 거꾸로 만나서는 얘기 안 하는데 메신저로는 잘한다든지 처음에 약간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계속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먼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또 로맨스가 이제 공중에 서서히 장미꽃처럼 퍼져나간다. 썸이 서서히 시작된다. 로즈 1번도 들어왔거든요. 상대방이 또 용건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와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든지 특히 이 귀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 목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계속 들린다든지 한 번 들린 다음에 약간 울림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상대방이 뭔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목소리가 진짜 여러분 타입일 수 있고요.
혹은 하는 말 자체를 보면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귀로 들리는 걸 더 믿는 게 좋겠다. 그게 더 좋은 소식이다. 눈에 흔들리지 말고 귀를 믿어봐라. 이런 조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에는 그냥 썸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100% 마음에는 안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랑 썸은 제대로 타실 수 있어요. 일단 장미 카드가 2번이나 떴기 때문에 이건 썸이 맞거든요. 누가 봐도 이 관계는 썸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서서히 이 사람이 자리를 잡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싹을 자를 것인지 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막상 처음에 보이는 장면이나 인상이나 뭔가 외모나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왜냐면 소개해주는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상대방을 보는 관점? 그건 여러분이 보는 첫인상이나 겉모습에 비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나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 물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순수한 감정을 가지신다면 또 깨끗한 감정을 가지신다면 이 사람의 진면목, 정말 잠재력 같은 거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첫인상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분을 봤을 때는 왠지 너무 세 보인다든지 지나치게 솔직하다든지 뭔가 차갑다든지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첫인상은 조금 강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분은 그런 인상보다는 주변 사람, 여러분을 전해주는 사람 이 메신저가 말해주는 것처럼 내면이 사실은 굉장히 깊고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이번에 다가오는 썸은 확실히 여러분의 직감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을 한번 믿어보는 게 좋겠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시간 카드에서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는 조언, 그리고 빠르면 11일, 오래 걸려도 11주라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첫인상만 보고 자르지만 않으신다면 이분이랑 썸에 들어간다면 꽤 길게 갈 수 있고 또 사실 재밌게 갈 수 있고 진지한 연애까지도 발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는 썸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한번 첫인상 말고 진득하게 한 사람을 기다려보고 관찰해보자. 내 첫 직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간의 힘을 빌려보자. 또 주변의 인식도 참고하자. 이런 마음 가지시면서 새로운 사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11일, 11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썸의 조건, 사랑의 조건, 필수 요건,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강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다음 썸에 대한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다음 썸은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여요. 이분의 원래 성향도 약간 과감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시작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반응도 읽어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썸을 걸어오기 시작하면 보통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왜냐면 나를 좋은 시선으로 봤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 썸에 대해서 약간 저항감이 든다, 주저한다 라는 걸 보면 2가지 정도 이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 기준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다음 연애에 대한 목표치가 높은 것, 근데 상대방이 부족한 것, 이런 가능성이고요. 2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썸으로는 만족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연애면 연애, 아님 말고 진지한 연애가 아니라 밀당의 관계, 이거 자체가 싫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왠지 이 사람이랑은 썸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공부를 하셔야 한다거나 다른 일정이 바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완벽함을 향해서 가는 편안한 관계, 그거 아니면 좀 시간 낭비,
난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런 저항감을 직감해요. 그걸 더 또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거든요. 두 분 관계를 비교해보면 상대방이 좀 당기는 입장이고요. 여러분이 더 미는 편에 가깝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럴수록 더 당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하려고 해도 이 썸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카드를 뽑으신 시점, 빨강분들의 에너지를 읽어봤을 때 이 칼의 왕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빨강분들은 최근 사람들에게, 세상 전체에게 약간 전문가 포스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책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고 있다든지, 그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 웹소설이나 웹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저만큼 멀리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빨강분은 집중하는 게 멋지다. 엄청 포스 있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최근 여러분이 그런 아우라를 좀 내보내고 계시거든요.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멋지고 굉장히 심오하고 뭔가 예술 세계에 빠진 것 같은 모습? 혼자 뭔가 하고 계신데 그게 되게 멋있게 보인대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장면에서 딱 여러분만 눈에 띌 정도로 뭔가 빛이 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이 상대방은 일단 그렇게 본다고 해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생각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우주 멀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빛이 있고 그걸 느끼고 감지하고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강분들은 아마 다음 썸이 좀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뒤에 들어온 완즈 2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구본을 들고 계시고 또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야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다음 연애에 대한 야망이 크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지금은 여러분 삶에서 야망이 큰 시기, 연애에 시간 뺏기기 어려운 시기,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 주인공 뒷모습이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멋있고 매력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도 여러분을 바라보게 된다. 혹은 지금부터도 이미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주인공을 보시면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존재를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혹은 한동안 이런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 상대방이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본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야망에 사로잡혀 계신 빨강분들, 정말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은 어떨까라고 바라보면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깊은 속마음에서는 사랑이 하고 싶으시고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강아지, 이 강아지의 모습처럼 나랑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이어야 한다. 나랑 또 다른 점이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있다든지 혹은 이 강아지처럼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준다든지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이니까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썸의 상황을 읽어보면 전차 카드가 들어왔고 그리고 칼의 여왕이 들어왔어요. 아마 상대방이 전차를 타고 여러분에게 움직일 것이다. 한쪽의 움직임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와서 뭔가 터치를 한다든지 말을 걸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 칼의 여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칼의 여왕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면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능적으로는 빨강분들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아우라가 느껴져서 쉽지가 않다. 빨강분은 눈이 높을 것 같다. 혼자 있는 걸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의 이상형은 엄청날 것 같다. 난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범법할 수 없는 포스나 매력 이런 거를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이저 전차 카드가 이분이 가지게 되는 본능 그리고 칼의 여왕은 실제로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이거든요. 두 카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차 카드가 메이저라서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메이저 데빌 카드. 여러분에게 속박되는 방향.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빨간 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또 여러분에게 속박되고 그러고 서서히 움직이고 그러면서 썸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고민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망이 크기 때문에 이분 자체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어보기도 하다가 상대방이 은근하게 당기니까 터치를 한다든지 여러분 진심을 툭 하고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면서 평정심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빌 카드는 점점 힘이 강해지고 사실 오늘 뽑으신 카드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당기는 것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좀 끌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당길 때 확 당겼다가 안 당길 때는 또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혼동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나를 미친 듯이 당기는데 또 어느 날은 아무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꾸 관계를 쥐고 흔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칼의 왕, 칼의 여왕, 야망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한테 관계의 시작과 끝 이걸 주지 마시고 주도권을 가져오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특히 여러분이 좀 똑똑하고 몰입력이 강하고 집중력이 있고 좀 전문적으로 보이고 야망이 있고 이런 좀 똑부러진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끌리게 되는 것이다. 이 개미 카드, 일이나 성취, 성공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분의 성향을 말해주는 카드에도 똑같이 완즈 2번 이 야망이 들어왔어요. 이분도 진짜 야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랑 비슷할 것 같다. 좀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완즈 6번, 컵 3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굉장히 능하고 정치도 잘하고 진짜 야망이 있고 그걸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정치나 언론, 마케팅, 영업 이런 데 좀 특화된 분 같아요. 빨강 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아마 여러분 근처에 있는 리더, 동아리나 모임의 주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뒤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전략가라든지 이런 이미지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라면 이분은 뭔가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인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도 잘 연결해주고 회식이나 회의에서도 이 사람은 좀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일하는 능력이 진짜 엄청난데 사실 친화적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사람인데 여러분의 약간 전문적이어 보이고 또 숨겨져 있는 야망 이걸 보고 끌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나 직장이 아니라면 근처에 사는 사람, 여러분이랑 동선이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야망, 성취, 화합 이 세 카드가 보여주는 키워드는 과거로부터 보여주는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밝게 내다보거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강한 사람, 확실한 장점이죠. 또 이분은 대중적인 인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분은 사회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모임이 많고 또 인기도 많아서 막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차분하면서 단호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상대방이 끌렸을 거예요. 근데 썸을 타게 되면서 여러분이랑 연락하는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열심히 당기는데 또 어떤 날은 자기 일이 많고 자기 모임이 많고 자기 성취욕이 올라가니까 또 그런 날은 연락이 뜸하다든지 약간 이런 장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빨강분들의 썸은 곧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오늘 시간 카드에서도 보시면 빠르면 5일, 오래 걸려도 5주 안에 어떤 중요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정을 내려라 라는 거는 이 관계 안에서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말해주기도 해요. 특히 상대방이 당기는 게 80%라면 멈추는 상황이 20%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희일비하는 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다음 카드에서는 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평화가 가득 차 있다.
지금 모래시계를 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 시간 가는 것에 조바심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대방이 나를 당기는 것 같은데 왜 칼답은 안 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말려들게 되거든요. 막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핸드폰만 보게 되고 갑자기 내가 어장관리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아마 빨간분들은 이런 썸은 너무 피곤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당기는 데에는 여러분의 매력을 봤다라는 것도 있고 이분도 사실 좀 괜찮은 면이 있거든요. 썸을 이어갈지 말지 또 연애까지 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또 오늘 들어온 포도나무 카드. 포도나무에 알알이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살펴보듯이 정보를 찾아봐라.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건지 한번 팩트를 따져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희일비할 때 또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우면 안 되고요. 또 관계를 어느 날 감정적으로 확 끊어내시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의 얘기가 믿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는지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컬러 카드 보시면 보라 2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명상, 성찰, 우아한 아우라 이걸 유지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스치듯이 훅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걸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은 팩트를 잘 점검하시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썸 자체를 즐기는 마음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올 다음 썸에 대한 카드들을 읽어봤는데요.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보라분들이 의외로 상대방에게 먼저 호감을 품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보라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평소에 조금 차갑다거나 연애에 대해서도 그다지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 좀 냉미남 같은 분위기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연애 진짜 하고 싶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은 연애보다는 공부나 일, 여기에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여러분이 평소와 다르게, 또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 썸에서는 좀 금사빠 같은 기질이 발휘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저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저 이 썸 타도 될 것 같죠? 약간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이 썸을 두고 카드에게 묻고 있거든요. 확답을 달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썸 내가 고 할까?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카드들이 근데 지금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여러분이 꽂힐 정도, 그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안 나타나다가 조만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보라분들의 썸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알던 사람,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장면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먼저 호감을 가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오늘 보라분들께서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들 보시면 여러분의 에너지 또 심리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칼의 여왕을 가져오셨어요. 이 78장 중에서 보라분들이 칼의 여왕을 가장 먼저 혼자 가져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칼은 원래 논리적인 생각이나 날카로운 지성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두뇌에서 벌어지는 사고력 그게 여왕의 경지, 굉장히 원숙한 경지까지 왔죠. 지금 카드에서 칼의 여왕이 보여주는 자세처럼 들어올 테면 한번 들어와 봐. 약간 당당한 모습이죠.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 또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 지혜와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 눈치랑 센스가 엄청난 사람,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분은 오히려 사건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에 가까워요. 누가 다가온다고 해도 나한테 감히? 약간 이런 도도한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도도함 때문에 사실 연애운에서는 칼의 여왕이 들어오면 누가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철벽치고 좀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이런 아우라를 내보내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연애 뭐 하려면 할 건데 내가 그렇다고 아무나랑 할 순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딱히 여러분의 격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주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엄한 사람 소개해줘봤자 보라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해주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갑자기 컵의 시종? 동전의 시종이 되시는 거예요. 시종이랑 여왕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요. 여왕은 약간 원숙한 임원, 고위 관리직, 리더 이렇다면 시종은 정말 인턴 사원, 신입 사원이에요. 심지어 칼의 여왕이었는데 컵 동전 이렇게 원소를 바꾸셨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떤 대기업 임원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인턴이 돼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임원은 결제를 받는 사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 아랫사람을 배치하고 경영하는 약간 그런 자리였는데 심지어 스타트업으로 옮기면서 회사의 직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코딩을 새로 배운다든지 조직 문화를 아예 새로 배운다든지 막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한다든지 거래처를 직접 만난다든지 약간 운동화를 신고 뛰는 거죠. 그리고 또 컵은 감정이고 동전은 시간, 노력, 기회 이런 차원을 말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기분, 신입생이 된 기분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어머 이 사람은 뭐야?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왜 갑자기 내 가슴이 뛰지? 약간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라분들은 이제 여러분답지 않게 완전 어린아이처럼 호감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상황을 알려주는 카드를 보시면 컵 3번이 들어왔는데 이건 동료와의 축하, 또 가까운 사람들이랑 식사하기, 회식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다 여성으로 묘사돼 있거든요. 원래는 로맨틱한 감정이 없는 친구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강해요.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마시자 이런 분위기. 또 보시면 몸이 굉장히 서로 가깝죠. 이제 그래서 보라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눈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또 회의 자리에서 만난다든지 어떤 일상의 편안한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대방이 훅 다가온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진짜 사내 연애나 CC 이런 분위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처였는데 뭐 일 끝나고 식사나 한번 하고 갑시다. 약간 이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게 된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편하게 만났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 눈에 훅 들어오는 이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죠. 이 뒤에 들어온 메이저 바보 카드는 좀 새로운 여행의 시작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배경 처리였던 가까운 사람이지만 아무 감정 없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회라기보다는 뉴페이스에 가깝고요. 또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로맨틱한 관점으로 보인다든지 동료였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가까워졌다든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는 그냥 동료 알바생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동아리나 취미 모임에서 이제까지 그냥 멤버였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상대방의 향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보시면 바보 카드랑 완즈 3번 카드. 이분의 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 완즈 3번에서 보이는 주인공은 이 먼 미래를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색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앉아서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행동할까 계획을 짜고 시동을 거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썸에 들어가게 되는 이분 매력이 어디 있길래 여러분이 빠져드는지 살펴보면
일단 이분이랑 여러분이랑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말을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생각보다 좀 깊이가 있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랑 가치관이 비슷한가 봐요.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얘기를 깊게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최근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 이런 거를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공통점이 생기고 그 공통점이 확 다가와요. 아,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같은 것을 보고 있구나. 또 같은 걸 보고 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태양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모에서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이 확 매력으로 온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는지 내가 왜 몰랐지?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좀 단번에 끌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였는데 팔뚝이 단단하다든지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완전 좀 멋있다든지 얘기할 때 말투가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꽂힐 수 있고요.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노래를 진짜 잘한다든지 목소리가 매력이 있게 느껴진다든지 이제까지 안 보였던 매력이 확 다가오고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여성분이라면 머리를 묶을 때, 고개를 돌릴 때, 글씨를 써놨는데 혹은 써놓은 문장 여기에서 꽂힌다든지 약간 평소에 같은 모습이거든요. 일상적인 모습이고 원래 이분은 이랬던 분인데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면이라고 보이고요. 공통적으로는 이분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는 늘 같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한테 확 꽂히는 경우 혹은 어느 날은 옷 입고 온 게 패션이 찰떡이에요. 이 사람 분위기가 확 살아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게 상대방이 엄청 끼를 부린다거나 여러분한테 꼬리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컵 1번 카드를 보시면 컵을 두 손으로 모아서 가져오거든요. 이분은 좀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또 마음으로 장난치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조금씩 이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손을 모아서 물을 조심스럽게 받거든요. 아마 이분은 좀 소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서서히 다가오면 또 조심스럽게 마음을 받고 또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썸은 오히려 여러분이 과감하게 시작하게 되고 상대방이 좀 따라오면서 수줍게 답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이럴 때는 여러분이 내가 썸을 시작한다고?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뒷걸음질 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옆에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기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문이 열린다. 이런 카드도 들어왔어요. 또 이 문장에 보시면 기회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 여러 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 실패한다고 생각해도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기회가 여러 번이니까요. 만약 이 사람한테 이쪽으로 찔러봤는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단번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다른 쪽으로 툭 찔러보면 여기구나 싶은 구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유니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직감이 있다. 그 직감을 활용하면 아주 이득이 되는 아주 이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꽤 순수한 면이 좀 더 드러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도와준다든지 알려준다든지 상대방은 좀 순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를 준다든지 또 남들한테는 쉽게 배려하지 않는데 이 사람한테 배려한다든지 여러분은 원래 좀 칼의 여왕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좀 더 차가운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 수 있고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도 보시면 나는 친절하다 이런 문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혹시 주변에 조금 차가운 이미지 보여주셨다면 곧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이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나는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한테는 나는 친절해. 얘기해봐. 약간 부드러운 표정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컬러 카드에는 딥 브라운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은 진짜 원래 생각이 많으시고 또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편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면 그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은 바로 직감적으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해볼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문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카드에서도 보시면 어떤 것이 끝나간다. 빠르면 9일, 오래 걸리면 9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끝나간다, 뭐가 끝난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의 솔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분과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던 상태가 끝이 난다. 과거의 관계, 두 분이 동료였다면 그 관계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직감을 믿어보시고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누군가가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매력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툭툭 찔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과의 썸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엔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읽어보면 다음 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의 다음 썸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올까 말까한 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겪기 어려운 썸, 정말 흔치 않은 특별함을 쥐고 있다. 이런 점을 강하게 읽을 수 있어요. 또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이고요. 상대방은 참 괜찮고 썸의 장면도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괜히 작은 것 때문에 썸이 조각날 수 있거든요. 약간 여러분의 썸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어딘가 숨겨져 있는 좀 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답고 반짝이는 예술품 같이 보이기도 해요. 저거 꼭 사고 싶다. 어디 가도 똑같은 거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사진으로 다 담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반짝여요. 근데 그거 들고 우리나라까지 오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내가 저거 깨지지 않게 잘 들고 갈 수 있을까? 가져가서 평생 집에 두고두고 보고 싶다. 근데 이거 가져가다가 분명히 깨질 것 같다. 그럼 사진 찍고 말까? 근데 그럼 만족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썸이거든요. 얼마나 약하지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런 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리딩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이 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먼저 뽑으신 3장 카드, 여러분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들 보면 지금 마음 상태 중에 어느 정도는 또 연애, 특히 썸에 대한 불안감, 불신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 3장의 카드 중에서 메이저 카드가 1장뿐인데 심지어 그 카드가 데스,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끝, 연애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카드들을 보면 데스 카드에 백마를 타고 온 사람, 저승사자거든요. 그래서 좀 외부 인물이나 외부 세상, 상황 이게 나한테 와서 죽음을 딱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가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딱 멈추는 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뭐 사랑이야 하면 좋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누군가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마음이라든지 내 인생의 다음 사랑이 온다면 그게 정말 마지막 사랑일까? 그게 아니면 난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다음 사랑의 시작, 이것도 결국은 끝이 난다면 이제 그렇다면 나는 또 시작하기에 겁이 난다. 계속 끝을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랑분에게는 사랑의 씨앗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칼 6번 그리고 완제의 왕이에요. 이 칼 6번은 과도기를 거쳐서라도 가긴 가야 한다. 새 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이제 그리고 완제의 왕은 이 완즈가 힘, 경험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경험이 많은 왕인데 내가 이제 앞으로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사람 보는 눈도 있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그래도 아예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마음 품고 계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 마음이 분명히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질 거거든요.
세상은 노랑분을 보면서 아, 이제 노랑분은 사랑의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이미지 가지게 될 거고요. 또 카드들 역시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아침이 오고 있다. 다음 썸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노랑분들은 서서히 마음의 준비가 되는 만큼 또 다음 썸이 다가올 가능성 꽤 강하게 보이고요. 그게 또 시기적으로도 멀지 않다.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드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썸의 과정을 말해주는 카드에 가장 먼저 완즈 8번이 온 걸 보면 정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다. 또 그 장면이 급작스럽고 좀 의외의 장면에서 온다.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 처음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이성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썸에 들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다.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가운데 정의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두 분 사이에 있는 장면이 처음에는 좀 공적인 장면이거든요. 감정을 오히려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학생이시라면 어떤 공부나 프로젝트 같은 거에 집중해야 되는 모임, 그룹 이런 가능성이고요. 학원이나 독서실 이렇게 각자의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까지는 별 의미가 없이 배경처럼 존재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교류가 없던 사람, 또 거래처에서 알게 되는 사람 이런 가능성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조만간 이 사람이랑 1대1로 대화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갑자기 공통의 대화 주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알바생인데 원래는 서로 근무하는 시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만날 기회도 없었죠. 갑자기 근무조가 바뀌어서 만나게 된다든지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생긴다든지 혹은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데 뭔가 인수인계할 게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대화가 없던 사람이 대화가 생긴다. 둘만의 뭔가 대화가 생겨요. 물건을 주워준다든지 찾아준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이 정의 카드의 힘이 진짜 엄청 커지게 된다면 정의 카드로 인해서 서로 엮이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억지로 누군가가 와서 너희 둘 다 지금 눈 감고 있는데 눈 뜨고 얘기해봐. 약간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랑 미팅을 했는데 다른 부서랑 협업을 했는데 인사이동을 했는데 뭔가 거대한 파워가 움직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화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 거대한 파워에 의해서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골인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가게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근데 또 다시 뭐가 안 되면서 통화를 나눈다든지 다시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개인적으로 안면을 트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분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대한 힘이 있는 거죠. 또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컵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컵 2번 카드는 첫 만남을 의미해요. 정말 두 분이 처음 만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까지는 배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마주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둘 사이에 거리감도 있고요. 막상 처음 둘만 얘기했을 때는 어색할 수 있고 또 자기 의견, 감정 이걸 얘기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정의 카드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정이 없었거든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컵 2번 카드를 보시면 두 분 사이에 신의 가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한 장면이 있는데 그걸 뚫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경계심을 풀고 서로 솔직하고 또 따뜻하고 또 둘이 동시에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서 대하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랑분들의 썸은 좀 공적인 관계였다가 새롭게 보인다든지 의외의 장면에서 서로 안면을 튼다든지 존재만 알았지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든지 약간 당장은 찌릿함을 느끼지 않지만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썸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이 데스 카드의 힘이 진짜 강해져서 어차피 이 사람도 나한테 끝을 보여줄 거야. 나한테 상처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상대방을 진짜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냥 패스, 넘어가실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오늘 썸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어쨌든 완즈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는 싸움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죠. 결국 여러분의 썸은 내가 이 전쟁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어떤 사람이랑 애매하게 맺어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과도기로 인정하면서 썸을 시도해보고 나도 상대방한테 부드럽고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러면서 나도 알아가 볼까라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것인가. 혹은 나는 정말 완벽하게 이길 싸움 아니면 나는 여지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눈높이를 가지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분도 사실 방어막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또 완지의 왕이 같은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도 첫 장면부터 여러분한테 확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막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분의 첫 장면 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는데 그게 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사이, 그렇게 한참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깨지기 굉장히 쉬운 유리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카드 가운데에 컵이 여왕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 이 사람 얘기 굉장히 잘 들어주고요. 수용도 잘하고 감성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또 과감하게 시작하는 성향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와서 진지한 얘기 좀 시작할까요?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거리감 한동안을 유지하고 적정한 친절함 유지하고 약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드니까 갑자기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오히려 다가가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약간 이런 문제가 남을 거거든요. 사실 카드들을 보면 이분이 뭔가 외모가 치명적이라든지 막 조건이 엄청 좋다든지 스펙이 뛰어나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편한 친구에 가깝거든요. 이제 그만큼 썸이 뭔가 말랑말랑하다기보다는 이게 썸이 아니야. 딱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조언 카드에는 일단 부엉이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이 일단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 내가 좀 당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 약간 고민을 의논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보이고요. 또 다음에 코끼리 카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여정,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썸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냥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한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걸 내가 썸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거 그냥 썸 아니야 이렇게 깨트려버리면 그냥 지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선택의 과정,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과도기의 기간을 거치실 텐데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주는 경험이 될 거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조언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두고 한번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당기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는 거는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 얻게 되는 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그렇다면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요. 기다리기도 해야겠죠. 특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기준, 상대방에 대한 조건 이런 거 포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우는 게 있고 선한 일로 남겠죠. 또 얻는 지혜도 있고요. 오늘 시간의 카드를 보시면 빠르면 3일, 늦어도 3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랑 썸으로 갈지 말지 결정해라. 굉장히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블루 3번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좀 치명적인 외모나 뜨거운 사랑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차분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어떤 스펙이 엄청난 사람, 뭔가 설레는 썸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알아가는 썸. 그래서 여러분이 막상 좀 딱히 땡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진작 포기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한번 과도기 삼아서 도전해봐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분도 알고 보면 여러분이랑 공통점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세히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고르신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다음 썸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파란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썸은 좀 스펙타클하다, 아주 밀당이 강하다, 누가 버티느냐, 게임 같다, 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좀 널뛰기 뛰는 것 같은 마음 상태 가지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나 힘들게 널뛰기 하느니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느껴질 만큼 짜증이 확 밀려올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괜찮다, 재밌는데? 약간 이렇게 즐기는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썸에서는 파란 분들이 정말 멘탈 관리, 감정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카드들이 뭐 자신 없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카드들은 이런 경험 또 해봐야 한다. 왜냐면 그만큼 얻어지는 경험치, 성숙함, 올라가는 레벨,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중간중간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는 해야 한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이니까.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썸은 물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운 데서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기가 중요하기보다는 계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꽉 감고 그냥 확 돌아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카드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너는 사랑의 기준이 뭐니? 이 사람은 그 기준에서 어떠니? 영 아니니? 약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또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썸의 경험 자체를 좀 즐겨보는 건 어때?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널뛰기처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카드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멘탈만 잘 케어하실 수 있으시다면 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조건을 뛰어넘는 매력이 일단 숨겨져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단번에 보여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은 데 숨겨져 있거든요. 썸을 해봐야 진지한 관계로 넘어가야, 그래야 알 수 있는 좀 보석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파란 분들의 현재랑 또 한동안의 마음 상태, 이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를 3장 뽑으셨는데 일단 완즈 10번하고 컵 8번이 나왔거든요. 이 두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성향을 보여주기도 해요. 파란 분들은 현재 하고 계신 일이나 여러분 맡고 계신 일상의 짐이나 이런 게 꽤 무거우실 수 있어요. 공부하셔야 되는 학생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취미활동, 투잡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돌아볼 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연애 자체를 두고 좀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 완즈 10번 주인공이 나무 막대를 잔뜩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태양이 뜨고 있거든요. 이 태양은 원래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짐을 혼자 다 들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면을 보여주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완벽주의도 볼 수 있어요. 사실 파란 분들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랑을 막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내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정을 소진하게 되니까 그걸 아니까 함부로 시작을 못하겠는 그런 마음? 그래서 뒤에 지금 컵 8번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감정을 8개를 두고 주인공이 등 돌려서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내가 감정을 억지로라도 떼어야 돼. 나는 감정을 분리해야 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 분들은 마음 안에 사랑을 좀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완벽주의가 있다. 일도 잘해야 되고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라든지
혹은 완벽한 상대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왜 해? 이런 마음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나 공부에 더 몰입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누군가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장면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파란 분은 진짜 눈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약간 일 잘하는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기는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내 주변에 나랑 연애할 사람 진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랑 연애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 또 내가 생각하는 로맨스, 이거랑 찰떡같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장면이 있나 봤더니 메이저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과거로부터 굴러온 운명의 힘이 있다. 당신은 그걸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현재의 영향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의 썸은 좀 과거로부터 알던 사람이라든지 이미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고요. 아는 사람, 지인, 동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칼 1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예전에 두 분은 좀 연인이나 썸이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회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이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칼 1번의 키워드는 가능성이 희박해도 도전하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지금 주인공도 보시면 칼을 하나 딱 세워놓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 눈을 감고 있다는 거는 현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안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희박해도 나는 눈을 꽉 감고 하고야 말겠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걸 신이 원하고 있다. 신은 당신이 그 희박한 가능성에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는 사실 전혀 그럴 기미가 없었던 존재인데 결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결단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장면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정말 우연히 두 분이 부딪힌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기로 약속한 자리였는데 우연히 두 분만 나왔어요. 학원에서 둘만 나왔다든지 퇴근하는 길에 만나서 얘기를 같이 시작한다든지 출장을 같이 간다든지 원래 둘만 있는 사이가 아닌데 둘만 있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 타이밍이 또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두 분이 약간 묘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뒤에 동전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동전의 기사는 아주 신중한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쉽게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또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두 분 다 서로 묘한 감정이라는 건 생각하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우린 가능성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는 서로에 대해 관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NS를 서로 보기만 하고 얘기는 안 한다든지 첫 장면에서 얘기하고 한참은 또 사무적으로 대한다든지 다시 배경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썸을 좀 부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음 장면은 결국 누가 먼저 시작하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썸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그렇게 두 분은 좀 천천히 그저 친해지는 것, 그 과정이 쌓여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그게 또 두 분 성향에 맞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은 불꽃같이 뜨거운 사랑을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커지는 분들일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킨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마음 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갑자기 로맨틱한 멘트가 한번 탁 나와버리면 어장관리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분 다 어차피 좀 신중한 타입?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 그걸 더 바라게 되는 시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분들은 다음 썸을 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해보고 공통점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이걸 썸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하면 여러분 진짜 널뛰기처럼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친해져 보자. 그리고 나면 나도 뭔가 마음이 결정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고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카드들 보시면 은둔자,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은둔자니까 일단 어장관리 같은 거는 안 할 거고요. 약간 선비, 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밀당 같은 거 안 한다고 보이거든요. 밀당을 안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밀어도 안 밀리고 당겨도 안 당겨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널뛰기 뛸 수 있는 거죠. 약간 망부석처럼 정말 가만히 돌처럼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감정이 확 올라오면 때려치자. 약간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이 사람은 나를 연애 상대로 생각 안 하나 봐. 이런 생각 들기 딱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늘 한결같아요. 나를 어장관리 안 한다는 거는 원래 어장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나한테 달콤한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원래 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자는 여자가 주변에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남자 마음을 잘 아는 여자는 주변에 남자가 많을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좀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분이 월드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마지막에 문을 확 열면 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천히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다가 완전히 연인처럼 발전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 너무 재미없고 썸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너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그래봤자 나만 널뛰기 뛰는 거고 나만 마음고생하는 거지 상대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당신의 건강에 주의해라. 멘탈 관리를 잘해야겠죠. 또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나는 감정의 밸런스를 잘 맞춘다. 둘 다 지금 여러분의 멘탈 관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카멜 카드, 인내해라. 그렇다면 당신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랑 결국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연애를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내 문제죠. 사랑을 내 의지로 끌고 가는 것. 이번 썸을 계기로 여러분은 연애에 대해서, 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수 있고요. 정말 성숙해지는 계기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을 잘 활용하시면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썸은 뭔가 드라마처럼 알콩달콩하고 서로 설레는 멘트를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알아가다 보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적절할까? 아주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을 뭔가 참는다. 내가 억지로 고난을 극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진다. 천천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컬러 카드에서도 노랑 2번 카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좋다. 집중력을 유지해라.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느껴봐라. 좀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시간 카드에서 보시면 모든 것이 진행 중이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다. 이런 점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랑분들 경우에는 빠르면 8일, 또 오래 걸려도 8주. 이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처음부터 핑크빛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을 유독 관심 있게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딱히 반응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연애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한테 편안한 연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